안녕하세요. 백인의지향 부원장 정용현입니다. 오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확률과 통계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만 문제의 표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고요. 특히 그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에서는 이 표현 자체에 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한다거나 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항들이 출제되었고, 통계는 반대로 정확한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능까지 남은 2달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파트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풀어내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이번에 자주 나오는 형태죠. 빨간색 카드, 그다음에 파란색 카드, 그다음에 노란색 카드, 그다음에 보라색 카드. 일단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카드들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판단할 건 이 카드들이 이제 같은 카드니 다른 카드니 이걸 판별을 해야 우리가 중복 조합을 쓸지 어떤 이제 다른 공식을 쓸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같은 색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 카드들은 다 서로 같은 카드로 봐라. 즉 우리가 보통 뭘 쓰는 문제죠? 중복 조합을 사용하겠구나.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8장의 카드를 세 학생 A, B, C에게 자, 다음 규칙에 따라 한번 나눠줘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봤더니 오랜만에 또 나왔죠. 가 조건, 나 조건이 섞여 있습니다. 자, 두 학생 A와 B는 각각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아야 되고,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A와 B는 카드를 한 장 이상씩 받아라, 이 얘기인데,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내용은 A, B가 한 장 이상을 받는 게 쉬운지 아니면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지 않는 게 쉬운지, 이놈의 즉 여사건을 생각해 보면 좀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장 이상을 받는다는 건 한 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2장을 받을 수도 있고 3장을 받을 수 있고 카드를 여러 장 받을 수 있는데, 이 반대 얘기는 무슨 말이죠? 카드를 받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에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A와 B라는 이 대상이 2명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2가지 내용을 같이 담고 있어요. 즉 A가 카드를 받지 않는다와 B가 카드를 받지 않는다가 됐을 때, 이 상황에서는 A와 B가 모두 받는다이기 때문에 이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여사건을 쓰면 어떻게 하죠? 카드를 받지 않는 아이가 A가 받지 않거나 또는 B가 받지 않는다. 즉 이 2가지에 대한 부정이 들어가야 되더라. 요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받는 우리가 카드의 색의 가지수는 3 이하라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카드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3가지 이하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3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2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1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보다는 당연하게도 아예 우리가 4장을 다 4가지 이상, 자, 이 이상을 받는 이 경우가 구하기가 더 쉬울 거다. 왜? 4가지를 다 받는 이 여사건이 더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그 계산 중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지 좀 그 계획을 세우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즉 결론적으로 이해하자면, 자, 우리가 A와 B가 이제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가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어떤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이 B가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이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집합을 우리는 구해준 게 여사건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4 이상의 카드를 받는다는 건 이 3 이하를 받는 사건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사건에 우리가 R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 여집합들을 이용해서 원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원래 경우의 수라는 건 자체는 지금 우리가 P이고 Q이고 R인 경우를 구하는 건데, 이걸 이제 여집합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면 우리가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죠. 자, P 합집합, Q 여집합의 합집합, 여집합의 합집합, R의 여집합의 합집합, 이놈의 전체의 여집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전체 경우에서 자, 뭘 빼죠? 이 P가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거나 Q가 아니거나 그다음에 R이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의 수로 우리는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씩 써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지금 이 아이들은 이 카드를 그냥 나눠준다에만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A, B, C라는 학생들에게 빨간색 카드를 하나 나눠줄 거기 때문에 자, 누가 받아갈지 정하는 경우도 3H1. 자, 같은 방식으로 저기 파란색 카드를 또 받는 경우 3H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란색 카드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3H3. 자, 마지막으로 보라색 받는 경우도 3H3.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이게 3 곱하기, 자, 3 곱하기, 자, 5 콤비네이션 3과 같기 때문에 10가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900가지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저 경우를 이제 빼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제 여집합에 대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n, 자, p의 여집합, 이 값과 자, n, p, q의 여집합, 다시 더하기 n, r의 여집합. 자, 요걸 일단 더해 주실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걸 빼야 되죠? 이제 두 개씩 교집합한 경우를 다시 또 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씩 교집합 다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세 개가 다 겹치는 경우, 자, 이 아이를 다시 더해주는 이런 우리가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P가 아닌 경우, 즉 A가 한 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먼저 구해보시면, 일단 우리가 A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B하고 C에게만 주면 돼요. 그럼 B하고 C 두 명한테 다시 또 색깔별로 빨간색도 주고 파란색도 주고, 다음에 이 노란색도 주고 보라색도 주는 경우를 빼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B가 또 카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A도 못 받는 경우랑 B가 못 받는 경우는 이 대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그냥 두 번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R이 아닌 경우, 자, A가 4장의 카드 이상을 받는다. 4가지 색깔 이상을 받는다. 이 얘기는 모든 카드를 하나씩 받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기 빨간색 하나는 무조건 A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A가 가져가고, 노란색을 하나 줬기 때문에 남는 카드 2장에 대해서 나눠주더라.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자, 이 보라색 카드도 남는 카드 2장에 대해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시면, 자, 2 곱하기, 자, 4 곱하기 2. 자, 더하기, 이쪽에선 우리가 4C니까, 6이 나오고요. 6 곱하기 6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이가 총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나요? 자, 5개, 6개, 7개가 있네요. 자, 그럼 128에다가, 자, 더하기 36이 되어서, 자, 이 값은 우리가 164라고 구할 수 있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가보시면, 자, 이제 P도 아니고 Q도 아닌 겹치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P의 여집합은 A가 받지 않는다고 했고, Q의 여집합은 이제 B가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도 받지 않고 B도 받지 않는 경우, 즉 C가 모든 카드를 받아가는 경우라 한 가지밖에 생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Q가 아니고 R이 아니다. 자, B가 받지 않으면서 A가 4장 이상 가져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A가 4가지 종류를 모두 가져가는 경우는 미리 주고 시작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A에게 하나씩 또 주고요. 근데 이때 우리는 B가 받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A와 C만 받아가는 경우가 돼서, 자, 이 H, 아까 나머지 카드 2장, 다음에 이 보라색 카드도 나머지 카드 2장을 나눠주는 경우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R 여집합, P 여집합. 자, R이 여집합 어떤 거였죠? A가 4가지 종류를 받아가면서 이 P의 여집합, A가 한 장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가지 이상을 받아가는데 한 장도 받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3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이 R 여집합과 P 여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값 자체도 우리는 0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의 계산을 해보시면, 자, 전체 경우 우리가 900가지에서 자, 각각의 이 합 164를 빼주시고요. 다시 더하기 이 2개짜리 교집합들을 우리는 이제 더한다라고 배웠죠. 자, 이거 더하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아까 우리 계산 안 하고 왔네? 자, 안 하고 왔지만 이제 바로 10가지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0가지는 원래 우리가 빼주는 형태. 이렇게 써주시면, 자, 계산 마무리 하시면 어떻게 되죠? 2개 계산했을 때 7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을 더했기 때문에 746가지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답은 이제 2번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 이런 얘기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에 보면 어떤 두 집합이 나와 있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봤더니 B는 A의 부분 집합이네. 자, 이런 집합의 관계를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8개.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까먹을까봐 줬죠.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 8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집합 B의 모든 부분 집합 4개 중에서 이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경우는 여기서 선택 8가지, 여기서 선택 4가지. 합쳐서 몇 가지? 곱했으니까 32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전체 경우 중에서 이제 선택한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숫자가 어떻게 되죠? 1인 횟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 시행하는 방식이 안 바뀐 걸 우리는 이제 뭐라 부르죠?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될 건데, 이 독립시행은 우리가 뭐와 관련이 있죠? 같은 시행을 반복하게 되면 이 사건 A, 즉 기록한 수가 A가 일어난 횟수라는 포인트하고 같이 붙게 되면 이항분포라는 아이로 우리가 연결이 되더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항분포를 이제 구하고 났는데 얘는 이산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시행하는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즉 15,360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 근사는 문항이다 라고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흐름을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흐름에 맞춰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독립시행이 나왔습니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이 내용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 즉 우리 확률 P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1. 자, 1이 나오게 해라. 이 확률입니다. 그럼 이 확률을 구하려고 봤더니, 자,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거, 즉 교집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친구들이야 1만 제대로 구해서 정확하게 풀어주기만 하면 끝이 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수를 하는 게 그걸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에 하나, 그 조심해야 될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0이 나오는 경우, 교집합의 원소가 0개인 경우, 즉 우리 이렇게 쓸까요? A 교집합, A는 하지 말고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랑, 자,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 있는 경우랑, 그 다음에 P 교집합 Q의 개수가 2개 있는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더하면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이 32가지가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P라는 아이는 이 부분 집합 중에 하나로 선택한 아이를 P, 이때 부분 집합 중에 하나 선택한 아이를 Q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고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집합 문제 나올 때 제일 이해하기 쉬웠던 방법은 뭐냐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아이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이 P라는 아이와 Q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밖에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P고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이놈은 교집합의 원소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바깥쪽은 뭐냐? P, Q가 모두 선택하지 않은 원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얘가 교집합의 원소가 0개가 나온다는 건, 자, 교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2, 3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원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때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가 0개가 되기 위해서는 2하고 3은 이 가운데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 바깥쪽에는 이 두 군데 P에만 들어가거나 Q에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지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저 3이라는 원소도 이제 넣을 수 있는 위치가 교집합에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거나 둘 다 가지 않는다가 되게 되죠. 그래서 3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는 어떻죠? 4는 우리가 Q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럼 이 P만 갖게 되거나 요 바깥쪽에 들어가나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18가지라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교집합의 원소가 1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요 교집합 원소에 1개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우리가 2 또는 3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 2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자, 아까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3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 총 3가지. 다음에 마찬가지로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 또는 여기 2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우리가 총 몇 가지 나오죠? 12가지.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교집합 원소가 2개 있다는 건 여 교집합의 위치에 2와 3이 2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2, 3을 여기다 다 넣어주고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원소는 4밖에 없는데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2가지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했던 경우에서 18, 12, 2 더하면 아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32가지 전체 경우가 일치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제대로 구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즉 우리가 이 아이를 사건 A라고 하면 얘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32가지 중에서 12가지, 즉 확률로 계산하면 8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고요? 15,360번을 반복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360번을 이제 독립시행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x란 건 이제 이항 분포로 따르게 되고요. 자, 15,360, 자, 확률은 8분의 3이다 라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죠? 이걸 직접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항상 우리는 근사를 하라고 배워요. 그럼 정규 분포 근사시키려면 8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다. 요 얘기죠. 자, 우리 8로 약분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자, 8일은 8. 자, 73이니까 8, 9, 72. 자, 16이니까 20. 자, 여기다 우리가 곱하기 3을 할 거니까 5,76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뭐죠?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NPQ라고 공식을 배웠죠. 자, 그래서 이 확률은 우리가 참고로 NP라고 배웠고,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NPQ라고 배웠어요. 정확하게 Q는 1 빼기 P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위해서 5,760에다가 자, 우리 Q 8분의 5를 한번 더 곱해 주시면, 자, 이걸 약분하면서 자, 어떻게 되죠? 87에 56, 그 다음에 220, 자, 720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5가 곱해져 있으니까 3600이라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기 우리가 3600인데 정규 분포일 때는 습관적으로 60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써줘라.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규 분포로 이제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몇 번 이상? P, 이 X가 자, 우리 5,880번. 자, 5,880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일단 근데 이런 표준화시킨 정규 분포를 만들고 나면 항상 확률은 표준화를 시킨다고 배웠고요. 그래서 양변의 평균 5,760을 빼고 표준 편차 60을 나누면 좌변은 이제 우리가 Z라 쓰고요. 우변은 자, 5,880에서 자, 5,760을 빼고 다시 나누기 60을 하니까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P, Z가 2 이상이다 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럼 이때 확률 계산할 때는 조금 너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제 정규 분포를 표시하시고 2 이상이 될 요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절반 0.5에서 0과 2 사이의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0부터 2까지 확률이 0.477이 이런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다만 표에서는 어떻게 줬냐면 0.477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0.5에서 0.477을 뺀 0.023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000P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을 구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3이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자, 30번 문항은 작년 수능과 이제 기조가 좀 비슷해요. 28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고 30번 문항은 이제 어려운 것처럼 표현을 되게 길게 했지만 사실 문제풀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항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읽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제대로 구해낼 수 있으면 그게 어려운 문항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규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1부터 A는 1과 8이 적혀 있고, 자, B는 2, 3, 4, 5, 6, 7. 자, 이렇게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A는 1, 8. 자, B는 2, 3, 4, 5, 6, 7. 그 다음에 이 카드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 선택해서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 선택한 카드에 적힌 수가 M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뭐 내려놓는다. 이런 규칙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라는 친구는 카드 2장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8을 고르면 이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B라는 친구는 2, 3, 4, 5, 6, 7 중에서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n 이하일 때, 이때 우리는 바닥에 내려놓는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가 카드를 뽑았을 때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안 내려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드를 내려놓는 학생이 둘 다 내놓았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카드를 내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죠? 더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Q를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럼 더 큰 숫자가 있는데 A가 카드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조건 8을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B는 내려놨을 때 2, 3, 4, 5, 6, 7 중에 하나를 내놓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A가 더 큰 숫자를 내놓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Q를 받는 친구는 A가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에요. 카드를 내려놓는 학생이 한 명이면 내려놓지 않은 학생만 Q를 받는다. 자, 무슨 말이죠? 이 친구가 만약에 8을 골라서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카드를 안 내려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Q는 누가 받는다고요?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B가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규칙입니다. 자,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카드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즉 1을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1을 뽑아서 얘가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A라는 아이, 카드를 내려놓지 않은 아이가 Q를 받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둘 다 카드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 이 학생이 없으면 어느 학생도 Q를 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도 Q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 P는 뭐죠? A가 Q를 받을 확률이 P, 그 다음에 B가 Q를 받을 확률이 Q. 그러면 두 Q를 받을 확률이 같을 때, 자, 24 곱하기 n 플러스 P를 구해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럼 각각 이 A와 B가 Q를 받을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이 확률 두 개를 더한 게 이 확률과 같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이 B가 그러면 카드를 내려놓는 조건이 뭐냐면 n 이상, 자, n 이하의 숫자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적힌 숫자가, 자, n보다 작거나 같다, 즉 n 이하일 때 우리는 카드를 내려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A가 카드를 받으려면 일단 A는 반드시 8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B는 어떻게 되죠? n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가진 전체 카드 6장 중에서, 자, 우리는 n 이하기 때문에 이 1부터 n까지인데 우리가 1이라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확률은 n-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B가 또 받는 경우 A는 여전히 8을 뽑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아이는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1 빼기 6분의 n-1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자, 이 세 번째 케이스, A가 이번에는 우리가 카드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카드를 안 내려놓으려면 얼마를 뽑아야 되죠? 1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1을 뽑는 확률도 여전히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카드를 뽑아야 되니까 카드를 뽑는 확률은 6분의 n-1이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봐라, 이 얘기 하는 거고. 자, 일단 우리가 그럼 이 P라는 확률은 이 A가 받는 이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더한 거기 때문에 6분의 n 빼기 1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Q라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 Q라는 확률은, 자, 이 한 가지밖에 없죠. 이 한 가지를 좀 계산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좀 통분을 해주시면, 자, 12분의, 자, 이게 6이 올라가면서 6에서 뺐기 때문에 7-n이라는 확률이 나오고요. 이 두 확률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자, 이 6이 약분돼서 2가 올라가 주시고요. 그러면 자, 2n-2가 자, 7-n과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자, n은 이제 얼마가 되죠? 3n이 9가 되니까 이제 n은 3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이 얘기고요. 자, n이 3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확률 p까지 마저 구해주시면 3을 대입만 하면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이다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자, 24 곱하기, 자, p 플러스 n까지 만들어 주시면, 자, 앞에서 나온 숫자의 이 합은 8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4 곱하기 3 하면 72가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답은 이제 80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문항보다 훨씬 계산도 간단하고 케이스 분류만 명확하게 한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에요. 여기까지 9월 모의고사 제 풀이를 마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수시 원서도 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일정은 조금 더 바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들은 이 페이스대로 이제 유지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할 거고요. 이제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도 얼마나 성적이 바뀔까,
이 수시를 빨리 써서 나는 이제 빨리 대학을 정하고 이제 방법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부족해서 수학을 조금 더 소홀하게 공부한다는 판단하는 친구가 있거든. 이번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더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항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읽을 수만 있으면 답을 구하기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2개월 동안 좀 열심히 본인들의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한번 끌어올리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모의고사나 저희 백일대장 교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전을 연습하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